방금 전 소개받아서 이렇게 발표를 맡게 된 박정석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도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분께 발표드릴 내용은 이 블록체인의 이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뭐 이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걸 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요. 이 블록체인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서부터 블록체인은 한 개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입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럼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은 뭐 블록체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이러한 블록체인, 뭐 여러분들은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만약에 알고 계신다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가 미래를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가 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최소한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암호화폐 배경인데 제가 요즘 블록체인 그러면 뭐 암호화폐 이해가 항상 나옵니다. 항상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 굉장히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이슈가 되었던 이런 암호화폐. 자, 간단하게 암호화폐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보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 신용카드를 쓰던가 아니면 뭐 현금을 쓰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일종의 추적이 됩니다. 어떤 추적이 되냐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다 이렇게 근거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싫으면 과감하게 이 현금을 내면 됩니다. 근데 현금을 내면 끝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인터넷상에서, 즉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이 신용카드 외에는 딱히 쓸만한 화폐가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걱정을 하게 되냐면, 이 인터넷상에서, 이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일종의 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 인터넷상에서도, 이 현실 세계와 같은, 이 현금과 같은 일종의 사용을 하다가 추적이 되지 않는 이런 화폐 사용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 일렉트릭 캐시 그래서 이 전자화폐 뭐 이렇게 부르고요. 이제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크립토 커런시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이제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상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금과 같이 추적되지는 않는 어떤 가상화폐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의 개념인데요. 제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꾸 이 블록체인,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쓰려면 이렇게 블록체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치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하나의 쌍으로서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사실은 이 암호화폐라는 것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초기에 이제 암호화폐들은 그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것이 2000년대 정도 들어오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쓰게 되었고요. 자, 블록체인이 뭐냐? 이렇게 한마디로 물으면 분산장부다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분산장부랑은 조금 좀 부정확한 그런 표현 같고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투표 기능이 탑재된 분산장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을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블록체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자화폐라는 것은 일종의 사이버 공간상에 존재하는 어떤 디지털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화폐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 화폐를 사용하면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화폐를 복사해서 2번, 3번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위조지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위조지폐를 우리는 막기 위해서 뭐 특수 잉크 같은 걸 막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자화폐는 특수 잉크 같은 걸 처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전자화폐라는 것은 이 복사가 굉장히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은행을 가서 이 전자화폐를 1000원어치 사가지고 이걸 10번 복사하면 10,000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복 사용 막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누가 막아줬냐면 바로 이 은행이 막아줬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런데 2008년도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애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때는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건, 그래서 금융 위기 사태가 오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서 여러분 대다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그 리먼 브라더스라는 그 최대 기업이 파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창시한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금융기관을 싫어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애볼까 이런 생각을 가져본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은행이 없어도 이 암호화폐 환경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실제 이제 은행이 없어도 암호화폐 환경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저희는 부르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자, 이제 블록체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록체인은 이 투표 기능이 있는 분산 창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현실 세계에서 이 금융거래를 하면은 이 모든 기록이 은행의 중앙 컴퓨터 시스템에 다 기록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이제 부정 사용자들, 불량 사용자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은행이 실제. 자, 그런데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록체인 메커니즘은 은행이 없습니다. 당연히 은행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 컴퓨터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부정 사용을 잡아내냐면, 이 블록체인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자신의 PC에다가 다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이 은행에서는 중앙 서버 시스템 모든 게 기록이 남는데, 이 블록체인 방식은 은행이 없다 보니까 중앙 서버에서 남겼던 그런 거래 장부들을 모두 개개인이 다 남기는 겁니다. 제 거 거래 기록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거래 기록을 다 남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량 사용자를 이렇게 감시를 한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 은행이 이 장부를 거래를 다 기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용한 사람들이 그 장부를 다 분산해서 저장하고 분산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걸 바로 분산 장부다 이렇게 부른 거고요. 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뭐 예전에 이제 은행에서 혼자 은행의 중앙 시스템을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장부를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 블록체인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터넷을 감시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어떤 사람은 잠깐 한눈 팔기도 하고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고의로 어떤 일들 눈 감아주기도 하고 막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의견 불일치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이 투표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박종석이라는 사람이 돈을 썼네? 쓰지 않았네? 라는 어떤 의견 불일치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모든 장부들의 일률적 통계를 가지고 그 통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돈을 썼다, 쓰지 않았다를 판단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비전, 그래서 이제 요즘 뭐 블록체인 사람들 굉장히 열광들을 하시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왜 그렇게 열광을 하시냐면, 사실 뭐 암호화폐 이런 게 아니라 이 블록체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투표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투표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면 이제 어떤 세상이 열어지냐면, 우리가 머리 아프게 국회의원을 뽑을 필요가 없죠. 모든 일들을 다 가지고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쉽게, 우리가 어떤 법률을 상정할 때, 뭐 요즘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뭐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자, 그럼 우리 투표합시다. 투표해서 모든 일들을 국민들의 투표 결과를 통해서 그걸 적용해서 법률을 상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 실현 가능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최대의 꽃이 바로 이 퍼블릭 블록체인, 그래서 이 직접 민주주의 대선을 블록체인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최대의 블록체인 꽃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탈권위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탈중앙화 기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미래를 바로 혁명적으로 앞으로 바꿀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얘기가 되겠고요. 이제 블록체인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이제 상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유산을 상속한다는 것은 변호사에게 맡기게 되면, 사실 그 아들이 차후에 그 변호사와 그 둘만의 모의에 의해서 그 유언장을 조금 이렇게 바꾼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나중에 이 유언장이 진짜 유언장이냐 유언장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텐데, 만약에 아버지가 이 유언장을 이 블록체인화해서 분산장부에 모두 다 뿌리게 되면, 차후에 이 아들이 이 유언장을 조금 몇몇 지인들과 바꿔가지고 조작을 한다 했었을 때,
분산 정보를 모두 펼쳐서 이 분산 정보에 모든 사람들, 뿌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000명한테 뿌렸다. 그럼 10,000명의 모든 분산 정보 다 확인해서 이 유언장이 진짜 유언장이냐, 유언장이지 않느냐를 검증해 줄 수가 있는. 다만 이 아들이 그 유언장에 100명, 어렵겠지만, 10,000명의 사람들 모두 찾아가서 일부러 더 조작을 한다라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10만 명, 100만 명한테 이걸 분산정보를 뿌리게 되면, 이 유언장이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특징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탈중앙화, 디센트럴라이즈, 그래서 이 중앙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투표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그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이룰 수가 있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유언장을 이렇게 뿌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조작해 내기 위해서는 다 그 일일이 사람들 찾아가서 그 조작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데이터가 기록되면 유언장애가 불가능에 가깝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오픈 트랜스퍼런트, 그래서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은 우리가 이제 더 쉽게 은행에는 이제 중앙 서버 시스템에 그 모든 기록이 이제 기록돼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은행의 허락 없이는 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 어떤 무슨 영장을 들고 와서 검사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은행 관계자들도 그 은행에 이제 서버에 기록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직접 찾아가서 그걸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언장을 뿌렸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 분산장을 뿌릴 때 그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두 다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10만 명에 누가 유언장을 다 가지고 있는지까지 알 수가 있고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성이 극대화되어 있다. 세 번째 특징은 투명성이 극대화되어 있다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어베일리빌리티에서 가용성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언제든 원하면 쓸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활용성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특징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록체인 한계,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이제 방금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뭐 제가 너무 장밋빛 미래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뭐 이 블록체인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바꿔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뭐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저희는 기술자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 기술이라는 것은 마냥 100% 좋기만 한 기술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거기에 나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투명성의 극대화는 이 프라이버시 보호하고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뭐 새벽에 술 한잔 마셨는데 그 술 한잔 마셔서 기록한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 다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 박정선의 사람이 한양대 근처에서 뭐 새벽에 술 한잔 마셨는데 뭐 얼마를 썼는데 이런 게 다 전달이 된다는 거죠. 블록체인 메커니즘을 이제 통해서 한다면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제 실제 이제 비트코인 메커니즘,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보면 이 비트코인 거래된 내용만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실제 이 연구진들이 작년에 살펴보니까 1.4% 정도는 엉뚱한 정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보들을 확인해 보니까 뭐 회사 기밀 자료, 무슨 저작권 관련한 정보,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요즘 여러분들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리벤지 포르노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사생활에 굉장히 침해가 될 수 있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동영상을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 올리면, 만약에 제가 그거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발견하게 되면 뭐 네이버나 구글한테 그거 내려달라, 지워달라, 그러면 지워주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누가 악의적인 용도로 이 블록체인 데이터에 올려버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아까 첫 번째 제 특성을 말씀드렸다시피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연락할 기간이 마땅치가 없습니다. 이제 막 황당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성, 유변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단 데이터가 기록되면 삭제하기가 힘듭니다.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거고 죽은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세 번째 특성, 투명성이죠. 모든 사람이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프라이버시 보호하고 투명성이 극대화는 완전히 상극이다, 상충되는 개념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이제 대책들이 사실 이렇게 요즘 블록체인 제품들 보면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이제 그런 솔루션들을 보면 이 블록체인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를 일부는 훼손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훼손시키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양대학교 오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뭐 서울대학교 병원 가면 또 엑스레이를 찍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걸 블록체인화 시켜서 이게 공유를 하게 되면 이 엑스레이 데이터를 모두 다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간호사들과 그 의사들이 다 본다는 거죠. 또 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뭐 개인의 인증이라든가 뭐 안면 인식이라든가 지문 인증이라든가 QR코드 같은 형태로 볼 수 없도록 이제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러면 또 투명성이 또 이렇게 훼손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충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 이 블록체인 제품이 이게 좋은 기술인지 이게 나쁜 기술인지를 판단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블록체인 기술 특성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특징을 과연 버려도 사용자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그 버린 것이 버려도 사용자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을 사실 이제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 아주 쉬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뭐 CCTV라는 거, 그 CCTV라는 게 과거에 굉장히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그 CCTV라는 게 그 높은 범죄율을 예방하고, 그리고 또 그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그런 것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다라고 해서 이 CCTV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눈 감고 지나가 주는 거지 않습니까? 블록체인도 똑같습니다. 이 블록체인이 지금 현재 이 사회적 선상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합의해야 되고 이 타협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철학적 문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제가 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2025년도면 4차 산업혁명이 끝나고 이제 5차 산업혁명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